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유시연입니다. 보통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은 엄마들 고민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영어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그리고 또 일반 유치원에 보낸다면 요즘 전 국민의 화두가 되고 있는 영어 교육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고민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큰 고민일 텐데요. 그래서 사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꼭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교육 절감에 있어서 대표 주자로 꼽히는 엄마표 영어 특강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강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리딩으로 가는 알파벳 파닉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죠. 영어 교육 전문가 김수인 선생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바로 세 번째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의 내용 세 번째니까 당연히 I부터 시작하겠죠? 네, IJKL. 네, 그렇군요. IJKL. 오늘 특별히 강의에 있어서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또 중요한 모음인 I를 이제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요. 네, 정말 그러고 보니 우연하게 강의 시간마다 모음이 한 글자씩 그렇게 들어가게 되네요. 네, 모음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I부터 IJKL까지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선생님께서 또 단연간 쌓아놓으신 노하우를 살짝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이제 처음에 I부터 하시면 조금 연계가 안 되니까요. 제가 그 앞에 있던 강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알파벳을 하고 있어요. 알파벳을 하면서 사이트워드랑 다른 통단어들을 익혀서 알파벳을 끝나면서 같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의 차례인데 오늘 강의도 그렇고 또 어떤 강의를 듣던지 제가 꼭 강의 전에 이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6회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하나씩 늘려가면서요. 그래갖고 다시 또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의 얘기는 이제 원칙을 파악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 예시라든가 연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실 적에 그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무엇을 보여주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적에 그걸 한다 하지 말고 저럴 때 어떻게 하나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를 보는 시각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린 걸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원칙을 알면 이제 변형이 얼마든지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듣는 강의, 모든 좋은 강의를 들으면 그걸 기본으로 하셔서 발전을 해 가셔야 돼요. 원래 뭐든지 카피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하는 건 맞지만 최종적으로 배워갖고 해낼 거는 나만의 골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린 것도 다 여러분들의 기본이 되는 거지 제가 보여주는 게 여러분의 최상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보고 더 넓게 영역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더 기발한 거, 더 좋은 거, 그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의성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난번에 또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건 새로운 거는 뭐냐면 네 번째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나 혼자 알아서 쓸모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강의는. 아이가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을 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대상의 고유성을 아셔야 돼요. 대상의 개성을 아셔야 돼요. 특히 아이를 가르칠 적엔 그래요. 어떤 원칙에 사로잡혀서 모든 아이들한테 똑같은 원칙에 똑같은 그 도출을 바라면 거의 실패를 해요. 아이들은 100번 변하고 또
100번 성장을 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유성이란 것 자체가 또 변화할 수 있다는 그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렇다 하고 그 원칙만 갖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고유성이 또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반적인 이제 한 아이의 개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알파벳 파닉스 요걸 할 적에는 더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목표 리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이제 두고 생각해 볼 적에 아이들이 어떻게 개성이 나눠지냐면 파닉스가 굉장히 유효한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단어, 사이트 월드 이렇게 구분을 해봐서 볼 적에 각 노선이 애들마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읽기를 깨우치게 할 적에 하나한테 한 노선, 그러니까 모든 열애한테 한 개의 노선을 갖고 이걸 하려면 안 돼요. 먼저 보면 파닉스가 잘 먹히는 아이들은요, 조합 능력이 좋아요. 수학적으로 재질이 맞는 경우가 많죠. 거꾸로 얘기하면 수학을 싫어하는 애한테 파닉스를 드립다 대고 하는 거는 미련한 짓이에요. 아이가 아주 질려버려요. 또 요 두 개의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디자인으로 그 시각화해서 이미지를 저장을 잘하는 아이들이 이쪽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영어를 다 배웠는데 굉장히 읽기가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진짜 머리가 왜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어딘가 노선을 잘못 채택했을 때 그래요. 길을 잘못 택하면 운전하는 방법 알아도 한참 돌아가잖아요. 기름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를 자기가 가리키는 아이의 그 어떤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닉스가 유효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중요한 맹점들이 있어요. 얘가 파닉스를 잘하거든요. 파닉스는 주로 어떤 식으로 느냐면 드릴을 하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워크시트 같은 걸로. 그래갖고 그게 잘 먹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매주를 하면요. 결국 또 책을 못 읽게 돼요. 그 아이는 책을 읽죠. 발음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의미로서 그의 흐름을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좀 지나면 역시 책을 안 읽어요. 이유인즉 재미가 없어서 안 읽는 거죠. 이쪽으로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 읽기가 굉장히 읽기를 깨우친 방법으로 유효해요. 실질적으로 수학적으로 파닉스 공식을 아는 것보다도 자기가 기억을 해서 그 디자인을 기억해서 거기서 수많은 똑같은 패턴의 그걸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해가요, 머릿속으로.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닉스를 잘 먹힌 아이들은 그렇다고 좋다고 파닉스만 해갖고 얘 잘 읽는다 이러면 안 돼요. 그 파닉스를 읽을 수 있는 거를 곧바로 책 안에서 그거를 문장 속에서 스토리 속에서 내용 속에서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수많은 애들이 파닉스 뗐는데 책을 안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걔네는 수학적으로 그걸 풀기만 그쳤지 실질적으로 책을 못 읽는 애가 된 거예요. 다리 힘만 좋았지 축구를 못하는 애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경기의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못 읽는 애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 읽는 거는요. 안개 속에서 네온사인으로 딱 그것이가 보이는 것처럼 그건 읽어요. 나머지는 안개 속에서 뿌연 것 같거든요. 비록 보여도 차마 입으로 못 읽어요. 자신이 없어. 자기가 이게 저거라고 하는 그 원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가 책을 무지 많이 읽어줬는데 왜 이렇게 못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못 읽는다기보다 안 읽는 거예요. 자기가 틀릴까봐 안 읽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럴 때 파닉스의 공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아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빨리 알파벳 수업을 시작해야죠. 네, 리딩으로 가는 알파벳과 파닉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준비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준비물들을 이용하면요, 아이들이 having fun 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 수업 내용에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I를 배울 거예요. I, J, K, L을 배울 텐데
쓰기부터 하셔야 돼요. 쓰기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의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항상 알파벳을 하실 적에는 어떤 글자를 하든지 처음부터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 지금 오셨으니까 이제 I부터 하기는 좀 그렇고 A부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잠깐만 쓰는 방법의 아주 기본을 알려드릴게요. 알파벳을 쓸 적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우는지 그걸 보면 어떤 아이는 이래요. 우리 영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서는 알파벳 쓰면서 떠들면 혼나요. 그래요. 입 딱 다물고 써야 돼요. 그동안 선생님 뭐하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거든요.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알파벳을 할 적에 입을 딱 다물고 쓰는 거는 안 돼요. 또 어떤 아이는 대문자는 잘해요. 소문자는 마구 엉망이에요. 대문자, 소문자도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이 대소문자 같이 하면서 쓰면서 소리, 음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A 같은 경우는 에이 이렇게 해야지 애가 요걸 본 순간 애부터 생각이 나요. 그 다음은 B 이렇게 해야 돼요. 아이가 B를 배울 적에 이걸 세트로 이미지가 돼야 돼요. 이걸 소문자 대문자 따로 하면 여기서부터 헷갈리거든요. 무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B 하면 그냥 엄마 B는 찌찌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애기는 찌찌가 없으니까 배만 나왔어. 이렇게 해갖고 애가 이걸 이제 충분히 자기가 납득을 하면서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알파벳이 참 재밌어요. 다 살아있는 애들 같아요. 의인화를 해서 가르쳐주면 아이들한테 그거보다 더 이해가 빠른 게 없어요. 그림도 그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가르칠 적의 주의점은 이거를 크로만 가르치시면 안 돼요. 크로만 가르쳐갖고 S를 못 읽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C만 나오면 입을 딱 다문 게 이거 크로 읽으면 다 틀렸다니까. 이거 쓰라는 걸 처음부터 안 가르친 사람이 잘못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할 적엔 크스 C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죠. D 같은 경우는 아주 다정한 엄마와 아기가 되죠. 엄마 왜 이렇게 뚱뚱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D는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가르치실 적에 디귿이라고 가르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바람이 안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노둑놈. 두더지가 아니라 누더지. 이렇게 발음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연습하실 때 아예 입으로 이렇게 대시고 바람이 나오나 안 나나 그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하세요. 알파벳 배울 때도 이렇게 액션을 넣고 진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더지, 누더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애들이 훨씬 재밌게 배워요. 자, 그 다음에 E로 가죠. 이것도 다 엄마표 이용해서 진도가 나갔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해야지. 이걸 쓰면서 이 하면서 쓰시면 정말 이거는 치명적인 오류가 돼요. 이걸 쓰면서 이 하고 썼다가는 애들이 이제 딱 못 읽는 아이가 돼요. 뭐 때문이냐. 그냥 이게 T인지 텐인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애가 돼요. E랑 I가 제일, E와 I 말이에요. 요게 제일 걸림돌이 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요것만 해결해줘도 갑자기 읽는 애들이 생겨요. 왜냐면 자음은 다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걸 하실 적에는 반드시 E로 하셔야 돼요. A와 E의 발음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액센트 할 때 E랑 센트 할 때 E로 발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E를 배우고 그 다음에 F G는 그지 G로 하세요. 그래서 애들이 G가 왜 그지예요 선생님? 그러죠. 그 다음에 H를 할 적에는 애들한테 알파벳의 귀신이라고 가르쳐줘요. H 이렇게 되거든요.